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뇌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생각 트레이닝의 실천 방법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가면 뇌 안에 퍼져 있는 자율신경계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도록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운이 좋아라고 말하라입니다.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옛말처럼 저자는 자신이 내뱉는 말이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자아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이미지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는 운이 좋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즉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불행한 삶을 사는 것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꿈을 이루어주는 긍정적 생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돈을 모으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느 세월에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이렇듯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행복을 자기 손안에 거머쥐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뇌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생각 트레이닝의 실천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자아 실현의 힘을 무리 없이 적절하게 이끌어낸 후 그것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로 강의를 들으러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어떤 부작용도 없고 통증이나 위험을 수반하지도 않으므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기면서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며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여러 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먼저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가던 뇌가 마치 숙련된 마사지사의 손놀림으로 경직됐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듯이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뇌로 재탄생한다. 또한 불안이나 걱정, 고민 대신 강한 자신감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즉, 뇌 안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사업, 연애, 가족, 인간관계, 건강, 외모에 이르기까지 실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자질이나 현상이 나타난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가면 뇌 안에 퍼져 있는 자율신경계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도록 움직인다. 일단 그런 생리적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나 기분, 컨디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궁지에 몰리게 되더라도 곧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당신 내부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의 4장과 5장에서는 생각 트레이닝의 실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부터 실천해 보길 바란다. 생각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신 안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당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변해가고 있음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간 꾸준히 지속하는 동안 생각지 못했던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 사랑, 건강, 평화, 행복, 우정, 정신적 안정, 장수 등 당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뛰어난 유연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그 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적절한 생각 트레이닝을 실천해보자. 당신은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생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최고의 자아 이미지와 더불어 최고의 인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아 이미지의 놀라운 힘.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아 이미지라고 한다.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심리학자인 몰츠 박사는 파리 대학과 로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대부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그의 환자 중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 탓에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랬던 그녀가 성형수술로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얻게 되자 밝은 성격과 호기심, 그리고 적극성까지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과감함까지 보여주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자신이 원하던 남성과 교제도 할 만큼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던 것이다. 성형수술 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도 있었다. 그녀 역시 수술 후 180도 달라져 차분한 대화술과 당당한 태도는 물론 걷는 모습부터 작은 몸짓까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사업뿐만 아니라 결혼도 성공적이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다. 이 점에 주목한 몰츠 박사는 임상 실험을 거듭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에서 예를 든 여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성형수술 후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수술은 실로 간단한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그들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은 수술 후에 좋은 방향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몰츠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인생이 호전되는 것은 반드시 외모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외모가 변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새로운 자아 이미지가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몰츠 박사는 수술 후에도 자아 이미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형수술 후 성공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에 매우 만족스러워한 반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외모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생이 달라졌다는 발견이다. 자기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 즉 자아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의 아름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보다 더 예뻐졌다는 자신의 믿음이 큰 변화를 이뤄낸다. 그렇다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결론을 얻은 몰츠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를 그만두고 자아 이미지 형성 연구에 몰두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자. 운이 좋은 사람,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게는 늘 좋은 일만 생겨.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늘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 행운 같은 건 늘 나를 비껴가지. 꿈 같은 건 애당초 없어.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생각이나 자아 이미지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 스스로를 원래 운이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운이 따르거나 꿈을 실현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외모를 갖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경제 상태나 지적 능력, 체력 등에서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미지 만들기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자아 이미지가 바로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금만 발돋움을 하면 닿을 정도의 소박한 자아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거나 지금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등의 바람 정도일 수 있다. 이럴 땐 포부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해야 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꿈을 상상하면서 고개를 저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지레 포기하지 말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감동으로 밀려와 마음속에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자.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아 이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총합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아 이미지가 형성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쉬운 예로 표정, 자세, 말투, 걸음걸이 등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이것이라고 선택한 것들이다.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타고 있는 자동차,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직업, 받고 있는 수입,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인간관계, 건강 상태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을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꿈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틀에 박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지금까지 스스로 형성해온 자아 이미지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이미지의 변혁이 필요하다. 낡은 자아 이미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아 이미지를 선택해야 한다. 3살 버릇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뇌가 가장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생후 3살에서 4살까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인간은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학습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기질이나 성격에는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너 살 무렵에 뇌에 각인되는 감정의 전달 방식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단 이렇게 형성된 뇌의 활동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급격한 감정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유년기에 학습된 반응 패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탓에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경회로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질이나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뇌의 구조는 변하지 않아도 자아 이미지는 변한다.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에게는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분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적 혹은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도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가능하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을 어떤 기분으로 살 것인가, 좋은 감정을 얼마나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는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가에 따라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의 표출 방식이 달라진다. 뇌의 신경회로는 뛰어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학습은 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시냅스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3살적 몸에 깊이 밴 습관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입버릇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긴장을 풀고 유쾌한 마음과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확립한다. 상상 체험을 통해 목적 달성 의지를 깨운다. 단, 알아두어야 할 것은 3가지 훈련 방법에 공통된 중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상의 언어 사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입버릇을 고치고 좋은 입버릇을 새로 익히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못해 라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입버릇을 길들이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기분이나 몸의 컨디션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면서 지금까지의 고민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하여 꿈을 향해 조금씩 발을 내디디며 소망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180도 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뇌 안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뇌 생리학을 비롯한 여러 최신 연구로 밝혀진 과학적인 견해이다. 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의식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이 활발하게 출간되어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연구는 더욱 진척되어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부딪혀 나가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자신감이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다. 자아 이미지는 언어에 의해 그 형태가 갖추어진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젊고 건강하다. 일을 잘한다. 일상을 즐기며 산다.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등의 모든 사고가 언어에 의해 정립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 없이는 어떠한 상상이나 사고도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뇌는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언어를
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자기 모습이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다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보자. 귀를 통해 들어온 언어는 다시 몸속으로 스며들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젊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젊다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체내에는 베타 엔돌핀과 같이 유익한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실제로 젊고 건강해진다. 비싼 화장품이나 영양제 없이도 천연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체내 화학물질의 활동으로 몸속에서부터 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젊게 지내고 싶다면 나는 아직 몇 살이다처럼 구체적인 나이를 넣어 말해보자. 정말로 자신이 그런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혼자 말이라도 상관없다. 인생은 이제부터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 자기 나이와는 상관없이 젊은 기력과 체력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된다. 밝고 적극적인 언어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체내에 여러가지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의식이나 사고, 건강 상태, 행동 패턴 등 인생 전반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려는 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이값도 못하다니, 한심해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 나이보다 낡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지루한 삶밖에 살 수 없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나이 들어 쇠약해진 나라는 자아 이미지를 뇌에 입력해 현실의 모습으로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젊고 활기에 넘쳐 체력도 좋고 정신도 건강해라고 계속 되뇌어보자.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있는 상태가 좋다. 거듭 말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나이나 젊음에 대해 특별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들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것은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계속 말하는 동안 그 입버릇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반드시 장수할 수 있다와 같은 자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기를 두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거나, 낚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지능 지수나 학력이 뒷받침된 능력이 없더라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된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좀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제한 유전자의 벽을 돌파한다. 과학자로서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자아 이미지와 더불어 최고의 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내는 자아 실현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자아 실현 능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나 언어를 선택해 서서히 자아 이미지가 낮아지고 그 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일이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저지하는 이른바 제한 유전자의 소행이다. 이 제한 유전자는 항상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내게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처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계속 방치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패배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 현저한 예가 실현의 패턴이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연애를 스스로 망치고 버림받을 가능성을 키우는 셈이다.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말이나 표정,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 데이트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이별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몸에 익은 패배의식이라도 얼마든지 멋지게 떨칠 수 있다. 패배의식의 자아 이미지에서 승리의식의 자아 이미지로 전환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힘으로 제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소리내어 말해본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도 행복도 지속될 수 있다. 머리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면 뇌가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소리내어 말한 것은 귀를 통해 들어가고 뇌는 그것을 착실히 읽어낸다. 뇌가 60조 개에 달하는 온몸의 세포에 지령을 내리고 몸은 뇌의 메시지를 현실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이나 스트레스, 불안이 제거되고 실로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또한 사랑이나 행복이 지속되면 확신이 서게 되고 심신이 모두 쾌적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멋진 체험을 몇 번씩 되풀이하는 동안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굳어버린 뇌 안에 새로운 효료가 생겨난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지금까지의 나약한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하면서 유연한 자아 이미지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강한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연애, 자신감이 넘치는 업무 처리, 자신감을 가지고 이룬 부의 축적 등은 성공의 배경에 반드시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 있다. 언어의 힘을 사용하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 해결된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문.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면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질 일만 생긴다. 그러나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다시 기운을 차려 만회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주 우울해하는 성격이라면 괴로운 일이 계속될 때일수록 더 태어난 척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다. 별것 아니야.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빠졌을 뿐이야 라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동안 점점 밝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낙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이 자연히 솟아날 것이다. 평상시의 사고방식을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무심코 하는 생각에도 그 나름대로의 버릇이 있다. 이러한 습관은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인격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 습관이야말로 사고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어떤 언어를 선택해 사용하느냐가 사고 습관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언어에 의해 의식이나 사고가 형성되면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파티에는 꽃과 와인을 선물로 보내야겠다. 조금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뇌 속에서 언어를 사용해 행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는 좋아하는 요리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어 라고 생각하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그러나 맛없어 라며 짜증을 내며 먹으면
입맛을 잃어 실제로도 맛이 없어진다. 언어의 의미는 뇌에서 판독되어 자율신경계에 의해 현실화된다. 그 생리적인 구조만 알고 있다면 언어를 이용해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나 기분, 컨디션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기억을 빨리 잊고 싶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시험삼아 이야기해보라. 설령 최악의 기분일 때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라고 자신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감정을 다해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실제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훈련을 거듭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전환된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상태, 꿈이나 희망, 인생의 목표 등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중얼거리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자신의 뇌와 친해지는 일이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에는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깃들어 있다. 일상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실행 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말로 여유를 만들어라.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든 항상 생각이 존재하듯이 마음속에도 늘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감정을 제거해버리면 풍부한 색채를 잃어버려 단조롭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도 쾌와 불쾌가 있다. 쾌의 감정이 유지되면 치밀한 사고가 가능하고 지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불쾌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으면 내면이 혼란스러워져 일이나 사고에 능력을 집중할 수가 없다. 쾌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불쾌한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음이 즐거울수록 신체 내에서 이른바 쾌락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은 면역력을 높이는 SIGA,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베타 엔돌핀, 기쁨이나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 등이다. 이러한 호르몬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행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 의욕을 높여준다. 또한 몸 안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물질대사의 리듬을 활기 있게 해준다. 기분과 감정을 현명하게 조정해 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육체와 정신의 행복을 얻는 열쇠인 것이다. 반면 불쾌한 감정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분노를 느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솟는데 이는 공격 또는 도피가 가능한 만큼의 에너지가 체내에서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내 현상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화를 낼 때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힘내야지. 매일 이런 말을 하면 몸과 마음의 쾌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말대로 실현되도록 뇌가 뇌 신경계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라고 해야 한다. 이렇듯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으로 대화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유쾌해질 수 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사소한 계기로 호전되기 시작한다. 여기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나쁜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매우 안정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 권장하는 낙천적 사고이며 마음의 자산이다. 사람들은 자산이나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집, 은행 예금, 유가 증권 등을 떠올리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또 쉽게 내 손을 떠나 사라지는 데다 언제 사라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에 비하면 마음이나 언어 습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산이다.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드는 일 없이 몇 세대에 걸쳐서 이어나갈 수 있다. 몸은 말에 따라 반응한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위산이나 효소가 분비되어 분해, 흡수와 재합성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은 장본인이 의식적으로 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은 정확하게 처리해준다. 이러한 체내의 생화학 반응은 1초에 수천만 회, 아니 수억 회 정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팽대한 화학 반응을 관장하고 생명활동의 통제부로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작동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이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준다. 체온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하고 호흡을 통해 신체 내에 산소를 흡입하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이처럼 대뇌에 의식적인 명령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신뇌가 이미지한 것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응한다는 재미없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사실과 상상의 구별이 없다. 자율신경계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없다. 자율신경계는 인칭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으면 우리 몸도 고통을 느낀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끙끙 앓는다거나 3년 뒤 또는 5년 뒤의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 몸은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감동받은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내용에 상관없이 말을 한 당사자의 일로 받아들인다.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이끄는 것은 대뇌의 전두엽 안에 있는 전두연합이라는 부분이다. 전두엽이 쾌감 상태가 되면 뇌가 모두 가동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뇌는 최선을 다한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즐거웠던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현하거나 장래의 계획을 미리 상상한다. 아니면 잘 성소된 비즈니스나 로맨틱한 첫사랑의 추억 등을 회상한다. 그러면 새삼 또다시 가슴이 뛰면서 기분이 차츰 고양된다. 혹은 언젠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풍광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즐거운 사건, 맛있는 식사, 와인 등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껏 들떠 유쾌해진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체내 모르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고조된다. 또한 베타 엔돌핀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혈류를 타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되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 등을 공격한다. 생각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육체 노동을 통해서도 쾌감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나는 30년 가까이 꾸준히 조깅을 해오고 있다. 조깅을 할 때 달리기 하듯 빨리 뛰기보다 천천히 가볍게 뛰는 것이 좋은데 시작한 지 15분에서 20분이 되면 뇌 안에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분비된 베타 엔돌핀이 상쾌감이나 황홀감을 만들어내며 뇌를 활성화시키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사고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효과는 3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지속된다.
홋카이도 출생으로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유니온 대학 건강과학연구소와 루마니아의 스필할레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입버릇의 심리학을 연구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이론을 만들었으며 특히 대뇌 자율신경계와 인간의 행동, 말의 관련성을 연구해 독자적인 입버릇 이론을 확립하였다. 현재 삶의 건강학의 전도사로서 입버릇 이론 실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강연, 세미나로 수많은 기업가와 개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다.